대장동 몸통 이재명은 두렵다. 박영수, 김용 잇따라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간이 따박따박 다가오죠. 이재명의 선거법 2심 26일 날 계획대로 결심을 합니다. 구형을 치죠. 그러면은 3월 중하순에 2심이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 중에 이재명이 한 말이 좀 그림칙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면은 김어준 그 유튜브에 나가서 본인이 별 걱정 안 한다. 그리고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은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또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그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5월 본인들이 지금 5월 가지고 5월을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죠. 만약에 3월 초에 헌재가 인용 결정이 나오면은 2달 후니까 5월에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막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김어준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5월 안에 나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자기는 출마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5월에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까?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들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살펴봐서 이재명의 이 꼼수를 깨야 되는 겁니다. 이런 뜻 같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말한 형사소송법 절차는 상고심에 걸리는 시간을 언급한 걸로 보인다. 상고심은 2심 판결 선고 후부터 7일 내에 상고장을 내야 하고 상고 이유서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니 2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는데도 1, 2주가 걸린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상고장, 상고 이유서 제출을 최대한 늦추면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40일가량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5월 대법원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선고가 늦게 나오게 하겠다는 뜻이다. 무죄를 자신하면서 이렇게 무죄라고 자기는 무죄라고 하면서 왜 재판을 이렇게 뒤로 끌려고 하느냐.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냐 당신도.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 조기 대선 실시가 되면은 내가 조기 대선 문영배하고 짝짝꿍이 돼서 조기 대선 실시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은 자기 계획대로 실시가 되면은 내가 대선에 나갈 수 있어. 대법원 확정 판결 그때까지 못 나와. 내가 못 나오게 할 거야. 무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한번 들었던 수법이죠.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는데 1, 2주 걸리고 상고장 내는데 20일 끌면 되고 저번에 2심 할 때 똑같은 수법을 썼죠. 그러니까 2심과 관련한 이 항소장이죠. 이게 대법원 이제 상고장이고 항소장을 내는 것도 다 그렇고 그리고 재판 기록을 빨리 통보를 해야지 피고인에게 통보가 돼야지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부 다 폐문부재, 이사불명 막 안 받았죠. 안 받아서 결국은 집행관이 국회까지 찾아가서 전달을 해줬고 그리고 변호인도 국선 변호인 막 선임할 때까지 있다가 지금 갑자기 7명 변호사 선임하고 이 수법을 그대로 다시 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지지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법을 다 있으니까 그걸 살짝 보여주는 거죠. 김어준 좌파들이 보는 그 김어준 매체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내 재판 대법원 재판 지연할 거야. 이걸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것을 그대로 지적을 했죠. 이게
자기는 꼼수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면은 이 대법원에서도 여기에 그냥 흔들리면 안 되죠. 절차대로 633 원칙대로 지금 1심 6개월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2개월 했죠. 2심도 지금 원래 3개월에 하면은 11월 15일에 1심 나왔으니까는 2월 15일 내일 모레 끝내야 됩니다. 모레까지 선고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막 재판 끊은 바람에 못했죠. 그러면 대법원이라도 제대로 이 3월 초에 선고가 나오면은 그게 뭐 3개월 끌 것도 없죠. 3개월 이내니까는 속전속결로 정말 이거야말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속전속결로 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또 이 보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 2심 선고를 이렇게 또 늦추기 위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를 했죠. 지금 아직 2심 법원에서 그는 상당히 이제 묵살을 하는 분위기인데 나중에 이제 그 결심할 때 아마 그 기각을 할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외국에는 없다. 허위사실 공표죄. 우리나라만 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도. 신년 회견에서 이재명이 한국만 처벌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회에서 파악을 해보니까는 그게 아니야. 여러 나라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뭐 미국은 그 영국, 그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다 유사 처벌 조항이 다 있고 미국도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가 주법을 통해서 관련 혐의 다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 사실까지도 지금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대장동 몸통 이재명이 왜 들어올까? 자, 이재명은 제일 처음에 이재명의 사법위기가 시작된 것은 대장동 사건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그 다음에 백현동 나오고 유일의 신도시 나오고 정자동 나오고 법인카드 나오고 성남 FC 그 후원금 나오고 또 대북송금 나오고 막 쏟아졌죠. 제일 처음에가 대장동이었죠. 그것도 본인 같은 좌파 진영 내에 이낙연 쪽에서 터뜨려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대장동이 지금 마치 잊혀지는 것처럼 돼 있죠.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김동현 그 유정교사 무죄 내려줬던 거기서 그냥 붙들고 있는 겁니다. 붙들고 있어서 재판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이재명의 뒷덜미를 잡을 일이죠. 자, 김용 얼마 전에 이 법정 구속됐죠. 징역 5년 받아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징역 5년 받은 이유가 뭐냐? 대장동이죠. 대장동의 저수지에서 돈 빼와서 이재명의 대선 후보 경선 작업, 호남 지역 조정 만드는데 쓴 혐의로 법정 구속돼 버렸죠. 오늘 박영수 특검의 박영수 2심에서 징역 7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관련이죠. 대장동에 그때 김만배 일당과 결탁을 해서 그때 우리은행 이사장 그 이사회 의장인가 하면서 이 돈 받은 그 혐의로 오늘 구속이 됐습니다.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관련의 거물급들이 막 구속이 되고 있고 거물급을 비롯해서 자기 핵심 측근도 오늘 구속이 되는 그 상황이면 이재명은 이 대장동의 수사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이 상당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특히 박영수는 오늘 징역 7년 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0억을 김만배가 주겠다고 약속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7년을 받았습니다. 50억 클럽 중에 누가 있냐 하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죠. 권순일은 50억 클럽도 가입을 했지만 김만배의 화천 대유에 일도 안 하고 고문으로 등록을 해서 1억 5천만 원인가 받은 게 있죠. 그리고 왜 그렇게 권순일에게 줬느냐. 바로 이재명의 재판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50억 클럽과 관련 없이 권순일도 그 박영수처럼 김만배 일당에게 돈을 받았고 그 돈을 받은 이유가 이재명을 위해서 재판 거래를 해서 돈을 썼기 때문에 이 김만배가 고문으로 데려가서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돈을 줬다. 그럼 결국은 그것도 이재명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최근의 잇따른 법정 구속, 대장동 관련자들 법정 구속 여기 이것을 보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 사태가 마무리돼도 이재명은 본인이 저지른 그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매일매일 거의 한 건씩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